안녕하세요. 다중인격 숙입니다. 여러분은 목욕탕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오랫동안 묵은 때를 깨끗이 닦고 정말 기분 좋고 상쾌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면은 찜질방에 친구들이나 가족 또는 친척들과 같이 어울려서 계란이나 식혜를 먹으면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거나 아니면 릴렉스를 하는 것. 그런데 저에게는 좀 다른 의미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사실 저는 10년 전에 언니랑 같이 목욕탕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주로 내려왔어요. 그때 당시 이제 경매로 어찌어찌하여 목욕탕을 인수하게 됐는데요. 사실 저희가 목욕탕 경험이 없었던 건 아니고 20년 전에도 사실 저희가 목욕탕을 인천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노하우를 가지고 좋은 좀 더 저렴하고 좋은 건물이 있어서 어떻게 경매를 좀 싸게 사서 전주에 와서 이제 목욕탕을 시작하게 됐는데, 특히 저희가 전주로 오게 된 이유는 제 고향이 정읍이에요. 정읍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시골집 하고도 가깝고 아무래도 좀 익숙한 장소들 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항상 좀 더 나이가 들면 시골에 내려가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어찌어찌하여 어쨌든 좋은 기회다 싶어서 전주로 오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10년 동안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특히 여자들이 하다 보니까 많은 텃세도 있었고 정말 시골 사람들이 순하기만 할 것 같지만 사실 더 억세고 사실 많이 힘든 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익숙하고 친해지다 보니까 참 그래도 정이 많고 따뜻하구나 라는 것도 동시에 많이 느끼게 되네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똥에 대한 에피소드예요. 똥 이야기 하니까 참 지저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똥하고 목욕탕하고 뭔 관련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속에서 일하고 있는 당사자는 그 똥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똥 싸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썰을 한번 풀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진짜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느꼈던 게, 왜 목욕탕에 와서 저희는 화장실이 정말 많거든요. 목욕탕에 여탕이든 남탕이든 화장실이 다 이렇게 딸려 있고, 또 찜질방 안에도 화장실이 곳곳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탕 안에서 똥을 싸는 것일까? 정말 힘든 점이 많아요. 첫째, 제가 목격한, 제가 현실적으로 직접 겪은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꼭 하수구에 똥을 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저녁에 이제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청소할 때마다, 그 하수구를 치울 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거의 매일 그 자리에 똥이 항상, 저희는 입식하고 자식이 있거든요. 근데 입식 그 중간에 있는 하수구에 꼭 똥을 싸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한번 지키고 있어 봤어요. 왜냐면 제가 중간중간 가서 이제 확인했을 때 이 시간대는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시간대를 이제 체크를 해놨다가 며칠 후 계속 보는 거예요.
언제쯤 똥이 항상 놓여 있었나. 그래서 오후에도 한번 체크하고 이렇게 체크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대가 좁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5시에서 6시 정도에 꼭 똥을 싸는 거예요. 그때쯤에는 사실 사람들이 가장 없을 때예요. 왜냐면 여탕에는 지금 거의 이제 저녁을 하러 가거나 식사를 어쨌든 저녁 식사를 준비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가장 많이 비어 있답니다. 그래서 봤더니 정말로 제가 상상하기로는 연세가 아주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 봤을 때 제 나이 또래 정도밖에 되지 않은 분이 거기에 이제 앉아서 쪼그려 앉아서 물을 틀어놓고 앉아서 마치 씻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똥을 싸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이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지금 손님 여기서 똥을 싸시는구냐. 화장실이 정말 너무 멀어서 너무 급해서 설사가 날 것 같아서 싼다면 저는 이해를 한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쭉 지켜보니 지금 손님이 범인인데 매일매일 와서 여기서 똥을 싸는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물론 당황스럽겠죠. 걸렸으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화장실에 가서 똥을 싸지 못한대요. 변비가 있어서. 그러면 똥을 싸러 저희 목욕탕에 온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샤워기를 틀어놓고. 아무리 세상에 별별 인간들이 다 있다고 하지만 이건 공중목욕탕이고 개목욕탕이 아니에요. 공중목욕탕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똥을 싸고 간 후에 그 다음 쌀에 났을 때 그 냄새며 그건 누가 다 감당을 해야 되겠냐고요. 그건 다 저희 몫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목욕탕에서 일하는 사람이 항상 그 목욕탕을 다 이렇게 뭐 시간마다 체크하면서 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목욕탕은 깨끗하게 목욕하고 가고 찜질방 편히 쉬는 곳이지만 24시간 운영하는 저희로서는 정말 기계며 전기, 가스 그리고 이제 고객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바삐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거기다 뭐 시간을 내서 탕에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지만 탕에 들어가서 목욕하기는 쉽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켜보지 못했는데 변비 때문에 똥을 싸지 못해서 하수구에 산다. 정말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럼 집에서는 영영 똥을 못 싸느냐? 그랬더니 못 산대요. 그래서 집에 온대요. 여기 목욕탕에 온대요. 그러면 우리 목욕탕은 저희가 10년 전에 열었기 때문에 그 전에도 있었어요. 또 다른 데 그럼 계속 옮겨다니면서 똥을 쌌다라는 건데 그건 무슨 경우죠? 어쨌든 그분은 그 다음부터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오셨어도 아마 제가 그분을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분은 집에서 똥을 못 싸는 분, 당연히 목욕탕 와서 똥을 싸야 되는 분, 그러면 우리 집에 다시 와서 또 똥을 싸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감당할 수가 없었고 저는 오시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본인 스스로 창피해서 그런지 어쩐지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사건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하수구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탕 바닥에 이렇게 똥덩어리들이 동동동동 이렇게 곳곳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토요일마다 똥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는 토요일마다 오시는 분이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물론 토요일에 한 번, 일요일에 한 번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느낌이 딱 이상한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약간 정신도 조금 오락가락 하는 분 같은데 그렇게 나이 들지 않은 젊은 엄마예요. 이렇게 많이 좀 통통하고 키도 크신 분이었는데 아이를 항상 데리고 왔어요. 한 5, 6살짜리. 근데 저는 그분이 좀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아이한테 소리치고 아이를 때리고 그러더라고요. 막 소리지면서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그분이 조금 수상쩍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제 함부로 의심하면 안 되니까 며칠을 두고 봤습니다. 이제 계속 몇 주를. 근데 역시나 그분이 오고 간 다음에 꼭 똥이 있는 거예요. 손님들이 꼭 튀어나와요. 여기 지금 똥이 너무 많다. 이거 빨리 좀 해결해 달라. 그래서 또 토요일날 왔길래 제가 정말로 정말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혹시 어머니 화장실에서 똥을 싸시는 거 아닌가? 아니, 화장실에서 똥을 싸셔야 되는데 혹시 탕에서 똥을 싸시진 않나요? 라고 죄송하지만 이렇게 여쭤봤어요. 왜냐면 저도 지금 급하니까요. 그거 사실 똥 매일매일 치운다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거기서 있는 사람은 똥 치워달라고 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지 모르지만 수많은 일을 해야 되는 저희로서는 너무 힘들거든요. 특히나 그런 일은 직원들 시키기도 힘들어요. 왜냐, 직원들은 벌써 얼굴에 티가 나거든요. 내가 이런 거 해야 돼? 사실 저희 직원은 카운터 직원밖에 없습니다. 청소, 뭐 이런 건 다 저희가 합니다. 사장이 무슨 청소하고 이런 힘든 일을 해. 그렇게 하시는데요. 사실 저희는 오픈할 때부터 모든 일을 다 언니하고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전기 뭐 이런 것들은 다 제가 스스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을 처음부터 내가 기초적인 것부터 다 알고 있어야지 그냥 누구 사람들을 써서 맡긴다라는 거는 그렇잖아도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장사도 안 되는데 정말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모든 일은 다 주인이 더 앞장서서 해야 되고 주인이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그랬는데 그분이 노발대 말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자기는 똥을 싸지 않는데 자기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죠.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큰 실수를 한 거잖아요. 사실 저도 이제 당황해서 너무 급한 마음에 그분으로 짐작하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아니면 저는 얼마나 큰 죄인이고 정말 또 손님 한 분을 놓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죄송하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탕에 이제 기분이 나쁘지만 어쩌죠 해서 들어가셨는데 그래도 저는 느낌이 좀 싸하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무슨 탕에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가는데 물도 좀 어떻게 사람들이 넘치고 있나, 뭐 위험한 건 없나, 너무 뜨거운데 어르신들이 들어가 계신 건 아닌가 체크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정말 어이없게도 그 엄마하고 그 아기하고 저희는 세신실이 이렇게 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신 하실 때만 이제 그쪽으로 사람들 들어오게 하고 보통은 이제 세신실 쪽으로는 사람을 못 가게 막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제 세신 사장님이 그때 손님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탈의실로 나와서 TV를 보고 계셨기 때문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딱 들어갔을 때 아기 그 세신실에다가 똥을 싸고는 그 세신실 안에 이제 큰 통이 있어요. 물통이. 이제 그 통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세신 사장님이 물을 뿌려가면서 세신을 하거든요. 그 물을 이제 바가지로 막 퍼가지고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 똥들이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해서 다 밀려서 나온 거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정말 성질이 너무너무 성질이 나서 소리를 꽥 질렀어요. 아줌마! 그랬더니 그 아줌마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그 물 뿌리다가 저한테 딱 들켰으니까. 근데 정말 대단한 게 손님들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 몸 씻느라고 아무도 그거를 못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늦게 사람들 깜짝 놀라서 보니까 거기 이제 똥이 난리가 났으니까 사람들도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뭐 저런 일이 있어, 막 아이고 젊은 여자가 미쳤네, 이제 이러시면서 이제 소소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이제 탈의실로 바깥으로 나오게 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언니, 아까 분명히 제가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똥 안 싼다면서요. 안 쌌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사과까지 하게끔 만들어 놓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랬더니 저 똥 안 쌌어요. 아까 저한테 똥 쌌냐고 물어봤잖아요. 자기 아기가 쌌기 때문에 자기 똥 안 쌌다는 거예요. 이런 씨. 정말 꽉 참고 다시 말했습니다. 언니 말장난 하지 마시고, 이게 무슨 경우냐, 아이한테도 이건 좋은 교육이 아니다. 이게 공중 목욕탕이라고 하는 거는 공중 도덕을 지키라고, 공중 목욕탕이 공중 도덕과 같은 것이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중 모두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중 예절을 지키셔야 된다. 아이가 똥이 마려우면 화장실로 데려오셔서 세워야 되는 거지. 어떻게 거기서 지금 똥을 싸고 온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피해를 줘가면서 그렇게 똥을 쌀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 아이가 화장실을 또 무서워해서 똥을 못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이가 화장실을 무서워하면 걔가 언제까지나 화장실에서 똥을 못 싸고 이런 식으로 목욕탕에 와서 아무 데나 앉아서 똥을 싸게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면 화장실이 무섭지 않은 곳이라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가르쳐줘라. 5, 6살이면 아직 교육할 시간이 충분히 있고 이 아이가 그런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야 조금 이제 자기 자신이 잘못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기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렇게 포기하시면 이 아이 인생은 뭐가 되느냐. 이 아이는 평생 그 화장실이라는 트라우마로 또 인생을 살면서 큰일을 보러 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다닐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고 너가 화장실을 큰일 본일 보는 것은 화장실에서 봐야지 그게 정상인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이제 그분도 집으로 돌아가셔서 그 다음부터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일 때문에 손님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런 일을 겪고 났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깨끗해지면 또 다른 새로운 손님들도 오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런 일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똥 때문에 손님이 그분이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저희 매출에 큰 영향이 있거나 저는 그렇다고 생각지도 않고요. 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걸로 인해서 그 6,000원, 목욕비 6,000원, 저희 목욕비 6,000원, 친구하고 8,000원입니다. 그 목욕비 6,000원으로 인해서 제가 몇만 원, 몇십만 원어치의 고생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저는 똥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남탕에 이제 저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정말 세신 사장님이 자기가 참다가 견딜 수 없다면서 카운터 쪽으로 나와서 정말 욕을 해대는데 정말 세신 사장님, 남탕 세신 사장님들이 특히나 그렇대요. 왜냐면 그 일만 수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해오면서 정말 수많은 캐릭터들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면서 그 일을
마음속에 이렇게 쌓여왔던 게 이렇게 좀 편한 자리에서는 그러다 보니 이제 정말 목소리도 정말 또 모두 못한 목소리도 나오고 하는데 그걸 정말 너무 열이 받으시고 지금 와서 보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미친 인간이 이틀에 한 번씩 큰 냉탕에다 이렇게 똥을 싼다. 사실 저희 세신사장님 이제 한 분이시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큰 목욕탕을 아니는데 큰 세신사장이기 때문에 저희 세신사장님 이제 혼자서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밤에 이제 퇴근을 하셨다가 아침 6시 정도 출근하세요. 그런데 자기가 퇴근할 때까지도 똥이 없고 자기는 체크를 하고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6시 올 때까지도 보면 6시 이후에는 이제 자기 6시 이후부터 밤까지는 체크를 하시냔 말이에요. 그 시간대는 똥을 안 싼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이제 어쨌든 그 세신사님 가신 후부터 새벽 6시 전까지 똥을 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세신사장님께서 하루는 지켜봐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날은 이제 퇴근을 하시지 않으시고 찜질방에서 주무시다가 이제 순간순간 이제 잠이 안 올 때마다 계속 탕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체크를 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제 저희는 그 새벽에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이제 목욕하시는 분들은 한 3시, 4시에서 이제 저희가 물을 깨끗이 이제 받아지고 깨끗한 목욕탕에서 이제 새로 이제 물을 저희는 손님이 물을 받게 되어 있어요. 새벽에 따뜻한 물을 쓰시기 위해서는 이제 각자 저희는 청소를 다 해놓고 하시면 손님들이 물을 틉니다. 그래서 그 물을 틀어서 정말 깨끗하게 목욕도 하시고 운동도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몸에 무리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운동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조금 이제 소아마비가 있으시기 때문에 다리를 좀 저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새벽에 오셔서 가만히 이제 세신사람 보니까 뭐 이탕 저탕 들어갔다가 칫솔에다 치약을 묻혀가지고 그 큰 냉탕에 들어가서 이빨을 닦으시면서 저희는 물대포라는 게 있어요. 냉탕에. 그러면 그 물대포를 이렇게 배 쪽에 맞으면 정말 배가 많이 아파요. 아프면서 순환도 되고 정말 변비에도 좋답니다. 그래서 진짜 변비 있는 사람들은 그거 맞고 나서 변비도 많이 없어졌다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분이 가만히 보니까 이빨을 닦으면서 그 대포를 맞으면서 똥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세신사장님이 이때다 싶어서 바로 이제 소리를 지르고 당장 나오라고 소리를 쳐가지고 끄집어냈습니다. 사실 저희 냉탕은 우리가 탕이 뭐 온탕, 이벤트탕, 그리고 뭐 열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탕을 다 합치고도 넘는 물의 양이 냉탕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냉탕은 물이 수천 통이 수천 통?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한 양을 모르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물의 양이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물을 한번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물을 새로 다시 그렇게 집어넣으려면 그건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저희는 모르는 거예요. 저희는 물이 냉탕을 항상 시원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항상 조금씩 넘쳐놔요. 꾸준히 흘러요. 24시간. 꾸준히 흐르게 해서 저희는 물을 이렇게 계속 넘치게 해서 아주 시원하게 만들고, 사실 냉탕은 매일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온탕, 이벤트탕, 열탕은 매일매일 그날 청소를 하고 물을 새로 갈아요. 하지만 냉탕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물을 일주일에 한 번? 냉탕은 그 대신 저희는 물을 항상 넘쳐서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시원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확신하건대 어느 목욕탕도 오히려 저처럼 일주일에 한 번 물 가는 데도 없을 거예요. 저희는 유난히 이제 여기 전주에서도 물 잘 갈아주기로 소문이 났고요. 물이 깨끗하기로도 소문이 났어요. 왜냐하면 보통 다른 목욕탕들은 물을 손님들이 틀 수가 없습니다. 다 세신실에서 물을 틀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물을 조금 쓸 수 있는
저기 장치예요. 왜냐면 손님들은 사실 장사하시는 분들 그렇게 크게 케어는 안 하세요. 나만 깨끗하면 된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물인데도 새로 들어가면서 물을 계속 틀어요. 저도 웬만하면 그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너무하다 싶을 때 5분에 한 번씩 막 물을 틀어 제낄 때는 들어가서 제발 물 좀 아껴주세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그분한테 말했더니 이제 그분은 사실 자기가 변비가 너무 있어서 여기 물대포를 맞아야 똥을 싸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씩은 똥을 싸야 되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개소리예요. 자기 103,000원 한 달에 3,300원 맞나요? 3,300원도 아닌가요? 3,400원? 얼마예요? 그 꼴 하루에 3,000 얼마 꼴로 지금 회원으로 끊어서 3,000 얼마 꼴로 저희 목욕탕을 다닙니다. 근데 저희는 그 물을 넣으면 몇십만 원인지 몰라요. 그 돈으로 제가 그분을 위해서 몇십만 원을 낭비하면서 이게 무슨 개소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항상 우리 집 칭찬해주고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 회원을 잘 안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회원들이 주인보다 더 텃세를 부리고 더 주인 행세를 많이 합니다. 저희 손님들이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손님들 중에서 저는 회원들보다 일반 고객님들을 훨씬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가끔 일반 손님들이 그럴 때도 있어요. 여기는 회원들이 너무 무섭다. 텃세가 심하고 자기네들은 물을 마음대로 틀면서 제가 물 좀 틀려고 그러면 난리를 친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어쨌든 간에 그 3,000 얼마 꼴 내고 자기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목욕탕 냉탕에 와서 똥을 싼다? 그래서 저희 이제 세신 사장님께서 당장 여기서 그만두시라. 지금 우리가 손해본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이지만 내가 지금 그것까지는 내가 청구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시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쫓아냈어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며칠 후에 구청에서 위생과에서 왔습니다.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희 위생에 대해서. 위생 이제 어디가 어떻게 더럽다고 한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둘러보세요. 저희가 모르겠어요. 만족할 만큼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전 매일매일 청소를 깨끗이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손님이 오고 간 자리를 저희는 후거질하고 걸레질 한다. 그러니까 한번 둘러보셔라. 그랬더니 이제 그분께서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근데 왜 그러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신고하신 분이 누구예요? 왜냐면 저는 그분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안 가르쳐 주죠. 왜냐면 그거는 나중에 이제 잘못 귀에 들어가면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역으로 물어봤어요. 혹시 이러하신 분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제가 이게 이러고 저러고 저래서 사실 저희가 못 오게 막은 분이에요. 그랬더니 참 별스런 사람 다 있네 그러시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요, 더 중요한 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그분이 그게 한 2년 전 이야기거든요. 근데요, 작년에 이제 저희가 여름에 한 3개월 쉬어요. 항상 여름에는 3개월 쉬어요.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여름에는 저희는 차라리 푹 쉬고 이제 조금 9월달부터 이제 다시 오픈을 새로 해서 이제 또 열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쉬었다가 딱 오픈하고 얼마 안 됐는데 제가 가니까 그분이 목욕탕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 카운터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분 뭐예요? 저기 언제 받으신 거예요? 라고 했더니 회원 끊으셨어요. 왜냐면 이제
그분이 오셨을 때 이제 하고 한번 이제 저희가 바뀐 적이 있어요. 저희 이제 그 새벽에 하시는 분이. 근데 그러니까 그분은 모르셨던 거죠. 이제 새벽에 하셨던 분이 이제 바뀌셨으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회원으로 끊으셔가지고 배치소 뭐 야간에 끊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맨날 다니시던데요? 라고 우리 오전에 하셨던 분이, 오전에 일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불렀어요. 그래서 손님 저희 집 신고도 하셨고 그때 이렇게 냉탕에서 매일 이틀에 한 번씩 똥을 싸셔가지고 저희가 못 오게 막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너무 당황스러웠나봐. 이제 기억을 하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회원 취소하고 돌아가셨어요. 새로 받아도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제가 목욕탕을 하면서 오래 겪어봤지만 그런 사람 절대 바뀌지 않아요. 정말 제가 풀 썰들이 정말 많지만 전 진짜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사람들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친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친절하고 너무너무 정말 잘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절이 오히려 독이 되고 이용당할 수가 있더라고요. 가끔은 덜 친절해도 오히려 편안하게 대하고 솔직하게 대하는 게 손님들을 더 끌어들일 수 있고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그 손님은 다시 못 오게끔 막았고요. 이제 찐방 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희 이제 찐방에 저녁에 이제 주무시러 오시는 분들이 고정적으로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일용직을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돈이 없기 때문에 방을 구할 돈이 없거나 그러실 때는 이제 저희 찜질방이 저희 주무실 싸잖아요. 회원으로 끊으면. 그러니까 씻고 뭐 자기도 편하고, 찜질방은 이제 넓으니까 내가 편하게 어디든 찾아가서 주무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주무시는데, 정말 연세가 한 70 정도 80 되시는 분이 어느 날 회원을 이제 옷보따리 조그만한 거 하나 들고 오셨는데 회원으로 끊으셨어요. 그래서 참 안쓰럽다. 아니, 저분은 어쩌다가 저렇게까지 되셔서 연세도 많으신데 찜질방에서 주무실까? 저는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대화도 시켜보고 말씀을 많이 좀 이제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음료수 같은 것도 한 번씩 갖다 드리고. 근데 그분이 이제 한 열흘 정도 지나니까 원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분들을 결코 어떻게 뭐 무시하거나 그러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안 그러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조금 이 일을 하시니까 하루하루 견디시고 사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어서 이제 조금 많이 과격해지시고 조금 마음에, 그러니까 희망의 끈을 놓으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보면 좀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는 우리 집에서 이제 안 받을까봐 되게 자기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술도 안 드시고 뭐 문제도 안 일으키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열흘 정도 지나면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많이 힘든데요. 이 할아버님께서도 처음에는 너무 이제 연세도 드시고 안타깝다라고 생각했는데 열흘 후부터는 왜 이제 이렇게 상황이 되셨는지 이해가 될 정도로 알겠더라고요. 매일매일 술을 드시고 막 꼬장을 부리면서 빨개 벗고 주무시고 이러시는데 정말 손님들의 컴플레인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의 일이 터진 날은 정말 술을 어마어마하게 드시고 오셨어요. 그 돈이 저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식사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진짜 가끔은 뭐 밥이라도 챙겨드려고 막 진짜 우리는 거기 이제 딱 냈기 때문에 좀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뭐 큰 밥은 아니지만 그렇게 밥도 좀 챙겨드리고 한 번씩 그런 적이 있거든요. 식사도 못 하시고 하루 종일 그러고 계시니까. 근데 그날은 이제 술이 떡이 돼가지고 고래고래 지르면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이렇게 술 너무 많이 드시고 오시면 저희는 회원이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도 아시지 않느냐. 저희 집 규칙은 그렇게 술 드시고 오시는 분은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랬더니 막 삿대질 해가면서 원래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70, 80대 대신 할아버님하고 싸울 수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럼 아버님 탕은 위험하니까 지금 그 술 드시고 들어가기 너무 위험합니다. 뜨거운 데도 있고. 그러니 바로 이제 옷 갈아입으시고 화장실 들렸다가 바로 나오셔서 이렇게 이제 탈의실로 보는 찜질방으로 오셔서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어 해가지고 이제 뭐가 기분 좋은 건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막 남탕에서 막 노래를 부르는지 소리를 지르는지 막 큰 소리가 나고 한참 있다가 이제 옷을 입고 이제 찜질방에 오셔서 주무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퇴근하고 이제 어쨌든 간에 집에 갔다가 그 다음날 왔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리 와보라고. 지금 찜질방이 난리가 아니라고. 이상하다고. 찜질방이 지금 똥냄새가 진동한다고. 무슨 똥냄새요? 제가 어제 늦게 퇴근했는데 갈 때까지만 해도 무슨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찜방에 갔더니 똥냄새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지 하고 가서 제가 어제 그 할아버지 같은 찜질방에 들어가셨을 때 이제 그 토골방 쪽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두 번째 칸에서 주무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쪽에 갔더니 똥냄새가 진동을 해요. 딱 봤더니 그 토골방 끝에 안쪽에 찜질복은 다 벗어져 있고 바닥은 완전히 똥밭인 거예요. 똥으로 막 그 짓눌러져 있어가지고 똥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본인도 이제 뭐 일어나서 민망했는지 바로 거기 어떻게 찜방에다 전부 옷을 빨갛고 나갔는지 아니면 남탕 회실에 가서 옷을 가지고 와서 갈아입고 거기다 갖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찜질복만 그 찜질복 바지만 거기다 똥 싸가지고 벗어놓고 구석에다 쳐박아놓고 또 바닥에 똥을 묻혀놓고 그렇게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도 그 저녁에 또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어떻게 하고 가신 줄 아시죠? 제가 정말 안타까워서 이렇게 회원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정말 이제는 좀 안 되겠어요. 아버님도 아시지 않느냐. 처음에 이러저러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오셨는데 약속도 안 지키시고 그 뒤로 이제 술만 드시고 오시고 소리 지르고 욕하시고 그래서 손님들도 어차피 불평도 많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타까워서 죄송하다 하고 손님을 계속 감쌌다. 그런데 어제 같은 일을 벌어진 상황에서 제가 다시 손님을 또 이렇게 계속 받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죄송합니다 하고 손님을 가시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손님이 그때 이제 또 미안하다, 자긴 갈 데가 없다. 제가 근데 한두 번 겪은 일들이 아니잖아요. 제가 처음 오픈했을 때라면 아마 그래요, 그럼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하고 또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속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쫓아낸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썰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고 정말 아무리 진짜 사람의 성격이 다양하고 별의별 인간들이 많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지? 사실 저는 찜질방 하기 전에는요, 저도 그렇게 우아하게 생각했거든요. 목욕탕 가서 오늘은 정말 편하게 어깨 결림 같은 것도 좀 싹 해결하고, 목욕 깨끗이 하고, 또 찜질방 가서 찜질도 하면서 릴렉스하게 있다가 와야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목욕탕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릴렉스와 관계가 전혀 없이 아주 치열하게 정말 뼈 빠지게 막노동을 하고 있고요. 정말 손님들도 많은 상황 속에서 별의별 손님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이렇게 예의 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집에서 집 화장실 바닥에 똥을 싸든 내 거실에 똥을 싸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본인 스스로 치우면 되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공중이라는 단어가 붙은 곳에서 남에게 피해주는 행위를 한다는 거는 저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강아지 지금은 2마리, 우리 장군이가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고양이 3마리를 키우는데요. 저는 강아지를 매일매일 산책을 시키면서 느끼는 건데, 그렇게 강아지를 이쁘게 꾸미고 정말 막 여기다 꽃도 달아주고 뭐도 해주고 막 옷도 이쁘게 입혀가지고 산책시키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좋아요. 너무 이쁘죠. 그런데 빈손으로 다닙니다. 빈손으로 다닌다라는 거는 강아지들은 산책을 하면서 똥 싸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그 똥을 치우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희 집 앞쪽으로 공원 쪽으로 산책을 하다 보면 정말로 똥밭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정말 기분 좋게 아이들 산책시키러 나갔다가 그 똥들을 다 치우고 오느라고 너무너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큰 소리로 정말 막 욕하거든요. 뭐 이런 개쭈거 같은 게 있냐? 그 개가 이쁘면 그 개 똥도 이뻐야 되고, 그 개가 이쁘기 때문에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똥을 보면서 욕하게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우리 뭐라 그러죠? 애견인들, 애묘인들 서로서로를 욕먹이지 맙시다. 정말 자기 똥은 그 개가 이쁘기 때문에 똥도 같이 치워주셔야 돼요. 그거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똥도 못 치울 정도면 개를 키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애들 산책시킬 때 간단한 비닐봉다리 하나만 들고 다니면 돼요. 그거하고 휴지하고. 그게 어려우면 걔는 어떻게 키워요? 이쁘게 어떻게 단장을 시키고 매일 먹을 걸 챙겨주고 걔네들 건강을 체크하고 그렇습니까? 똥도 못 치우면서. 어쨌든 이렇게 다시 강아지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는데, 공중도덕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남이 볼 때는 하는 척 하다가 남이 안 보니까 괜찮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가장 그런 사람들이 무식하고 이기적이고 아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죄송해요. 인간의 질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남들에게 피해주는 사람도 있지만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줄 수 있어야 되구나. 그렇지만 이거는 너무나도 가장 기본적인 기본 예의임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한다면 그거는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